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윤혜입니다. 몇만 요정을 하려다가 네. 아까 댓글에서 1000만 요정 오윤혜 이걸 보고 많이 무겁더라고요. 1000만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요정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한 79만, 80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와. 100만 요정 얘기해서 100만 됐다고 소풍 가고 막 이랬는데 벌써 지금 125만. 5만입니다. 네. 130만이 딱 좋은데 제가 3을 좋아하거든요. 130만까지 올해 안에 한번 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윤혜 씨가 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매직 패스도 아니고요. 또 거부권을 네.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거 결국 폐기됐습니다. 폐기됐습니다. 보니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건데 이제 거부권 이후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찬성 175로 결국에 자동 폐기가 됐는데 사실 이 법안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쉽게 거부권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돼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잘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즉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맞아요. 뿌려져 있는 거예요. 네. 아다시피 노란봉투법의 기원이 됐던 건 쌍용 자동차 네. 사태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고 시사인의 한 분이 한 어머님이 돈을 29,000원인가요? 49,00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노란봉투에 네, 담아가지고 예. 담아서 이분들 손해배상 손배 청구 받으신 노동자들에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네. 오래되고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생명까지 맞아요.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의를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국민의힘이 반대 115명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결국 통과 못 되게 하면 결국 이 과제는 어디로 갑니까? 다음 국회로 가죠. 네. 그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돼야 되겠다. 이게 반드시 좀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두고 보자라고 투표를 하러 가실 거예요. 아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협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요? 협치를 바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의자하고는 같이 살 수는 있어도 만날 수는 없다. 그놈의 그 피의자 타령 좀 그만하면 안 아니 그 됩니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같이 답답합니다. 살 수는 있어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기조이기 때문에 네. 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내년 총선까지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일은 없어요. 기조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내년 총선 때 이 투표, 이 거부권을 보세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농민과 관련된 거죠. 네. 간호법, 간호사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저희들이 또 어제 신장식이 간다 첫 코너에서 그 간호사들 병원 공공병원 공공병원 노동자들 만나봤는데 네. 예산을 0원이에요. 0원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액 삭감해서 전액 편성을 안 했어요. 너무 잔인합니다. 예, 공공병원 다 죽게 생겼다 이런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원한을 받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이 원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네.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의문입니다. 피의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이 12월 28일 쌍특검법입니다. 김 여사님의 어떤 주가 조작 그리고 50억 클럽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과연 본인의 배우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에요. 이게 또 거부권이 쓰여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 내년 총선은요. 이게 28일 날 민주당에서 올리고 지금 의석 분포로 봤을 때 네.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네. 그랬다가 이제 거부권을 쓴단 말이에요. 거부권을 썼을 경우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첫 단계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175대 115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만약 이게 199 내지는 200 뭐 이렇게 되면 찬성이 그러면 제의 요구가 됐을 때 통과가 됩니다. 특검법이. 네. 그런데 지금
소위 한쪽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최초에는 뭐 끝은 뭐 제대로 안 됐지만 내세워서 여의도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냐면 소위 윤핵관을 비롯해서 김기현 위원장,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을 싹 밀어내고 거기에 용핵관, 검핵관을 네. 다 배치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기현과 장제원 등의 반란이 있어서 네.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또 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네. 무조건 이거를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처음 투표할 때는 자기들이 반대해도 국민의 그 민주당이 150을 넘겨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겠지만 네. 제2요구가 들어와서 200석이 되냐 마냐. 지금 보니까 175명 찬성했잖아요. 그러면 25명이 찬성하면. 24명 내지 25명이 찬성을 하면 네.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은 뭐를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에 힘 있는 의원, 오피니언 리더들, 소위 다선 의원, 중진, 윤핵관, 즉 이뇨한 위원장이 너 맞고 물러날래? 아니면 맞고 우유 마실래? 아니면 그냥 우유 마실래?라고 했던 그 대상들에게 네. 공천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정치적 딜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분들은 김건희 특검법 제의가 왔을 때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네. 잔뼈가 굵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 거부권 잘못 행사했다가 제의 요구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 25명 정도가 넘어와서 네. 제의 요구에서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의 리더십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완벽하게 거부권을 쓸 것이다. 이거는 아직 미정일 수 있겠다. 저는 미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거부권을 썼을 때 또 만약 거부권이 써져 갖고 제2호까지 다 막혔다. 네.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특검법이 완전히 이제 무효화가 됐다라고 네. 하면 이게 1월 달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1월 달 2월 초에 벌어질 일인데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정치적 부담을 국민의힘이 다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 만약 근데 특검법을 받는다. 그러면은 누구를 특검으로 앉힐 거냐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네. 3월 달 4월 달 되면 특검이 임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3월 달 4월 달 되면 소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즉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누가 오고 김건희 여사가 언제 소환된다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서 총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최대한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언론을 뭐 장악하기 그럴 원할 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언론에서도 어느 언론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좀 깝깝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검찰에서 이거를 빨리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빨리 물었어야 돼요. 그걸 뒤로 미루다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깝깝한 수에 걸렸다라고 보입니다. 이건 뭐 그냥 예측이니까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명품 수수도 지금 답변도 없이 또 네덜란드 같이 가시잖아요. 네, 가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기다리고 네. 정강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떤 목사가 직업인데 지금 갑자기 내년 총선에서 200석의 포부를 꿈꾸려 한다. 꿈꾼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지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하든지 말든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또 최근에 원희룡 장관은 이 사람을 단정하러 만났는데 가셨죠. 또 안 만났다고 하고 바로 밝혀질 건데 왜 네, 거짓말을 만났죠, 결과적으로. 결국 만났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뭐 선거 때나 이럴 때는 온라인 그러니까 옛날식 선거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네.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들이 유통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바닥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즉 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위 그쪽에서 얘기하는 좌파 뭐 개혁 이런 분들은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소위 우파 보수 쪽에서는 전광훈 목사 쪽이 오프라인에서의 동원력이 가장 셉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 예, 지지층들 네. 그 중에서 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액션을 막 하는 네. 뭐 태극기를 흔들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하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 쪽이 가장 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다 전광훈 목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간증하고
전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오히려 그 이준석의 성공, 과거에 당 대표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성공을 이뤘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우파들과 정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보수의 혁신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국민들이 보기도 했던 거란 말이죠. 네. 거꾸로 가고 있다. 보수의 혁신이 전 목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뭐 자유통일당이라고 전 목사님, 전광훈 씨가 네. 전적으로 아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당도 있나 봐요. 제가 원희룡 장관 간증 갔을 때 그 동영상 다 보니까 네. 자유통일당이 200석, 250석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가 200석, 250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시더라고.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이런 말들이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 보수 쪽에 좀 우울합니다. 네. 자, 3부에서는 이상민, 양지열님의 신스틸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업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